안녕하세요. 온전한 치유의 송약사입니다. 오늘은 송약사가 권하는 소금 건강법, 소금물 마시기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 제가 지금 죽염을 탄 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소금물 마시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타서 요 텀블러 2개에서 3개 정도를 매일 마시고 있는데요. 네, 아주 따뜻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물 마시기가 좋다고 해서 맹물 마시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물 마시기 힘들더니만 이렇게 소금을 타서 따뜻하게 마시니까요. 몸에서도 잘 받고 또 이 소금물 요법을 시작하면서 몸의 변화를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소금물 요법을 권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소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술이나 담배, 몸에 해롭다는 것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저희 남편은 건강하고 몸에 좋다는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저는 매일 몸이 약골이고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집중하다가 저희 남편은 국물을 식사 때마다 한 대접씩 마시고 저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먹고 이 차이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혈당염 이론이라는 거를 저희 카페에 제가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약사 대상으로 강의할 때 혈당염 이론을 강의했고 또 저희 빗살림 회원들과의 모임에서 혈중의 당분과 염분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당분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염분의 농도는 낮아져 있고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론 공부만 했지 아쉽게도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었거든요. 제가 요번에 소금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은 작년 말에 얀센 백신을 맞으면서였어요. 얀센 백신을 맞고 한 2주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몸살과 기침 가래 증상을 경험하게 됐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 심각한 증상이어서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백신을 맞은 후에 부작용을 관리하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기재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저의 증상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렇게 심한 증상을 얼마간 앓으면서 제 증상을 관찰해 보니까 계속해서 몸 안에서 담이 생성되고 있더라고요. 가래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몸이 심하게 여기저기 아픈 걸 보면서 담이 생성돼서 혈액순환과 기순환이 안 되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것도 담이 생성되는 같은 원리로 몸 안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있겠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고 이제 제가 고통스러우니까 곰곰이 연구를 하다가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죽염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담을 녹이는 성약이 죽염이라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얀센 백신 부작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죽염을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죽염을 타서 따뜻하게 그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저희 몸 컨디션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일, 20일, 한 달 이렇게 날짜가 경과되면서요.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인체 전체의 혈액이 부족한 증상을 혈허라고 하고 혈허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약사 대상의 강의를 할 때도 혈허로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 순환기 증상, 피부 및 신경계 증상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요 강조를 했었고 저희 채널에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러한 영상들을 올렸었는데요. 혈액이 부족한 혈허가 결국 소금물이 부족한 탈수였구나 라는 것이 알아진 거예요. 물론 혈액 부족 전부가 소금물 부족만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탈수겠구나라는 것이 알아진 거죠. 그러면서 그 혈허를 바라보는 관점과 혈액의 점도가 진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 말초 혈관 막힘을 바라보는 관점이 소금물과 연관이 되면서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혈허가 드러나는 분들이나 혈관 막힘이 드러나는 분들이 모두 결국은 인체의 혈액을 구성하는
소금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체의 구성 성분은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물이 신생아로 태어날 때는 80% 정도 됐다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노년기에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 60%, 심하면 50%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노화라는 것은 결국 물 부족 탈수 현상이 진행되는 거고요. 대다수의 병자들은 몸에서 물 부족 현상이 진행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몸의 건강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비결도 물과 소금, 미네랄, 아미노산 이 비율에 있다는 거죠. 이 물의 비율과 조성이 변경되는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불편 증상의 시작인 셈이에요. 이 간단한 비결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건데요. 저도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 기초 지식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실감을 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금이 몸에 해롭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그렇게 권하고 있고 매스컴이나 지금 문화적으로 저염식이 좋고 심하면 무염식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소금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갈증 신호가 올 때만 물을 마시려고 하면 누구나 심각한 탈수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그런 탈수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혈허와 혈관 막힘을 강조하면서 인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세포 살리기를 하자고 강의를 해왔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었던 거죠. 바로 신체 구성 성분의 70%를 차지하는 물과 소금 부족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물과 소금이 보충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과 소금은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죠. 우리 인체는 삼투압 현상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물만 마신다고 흡수되지 않거든요. 적절한 소금이 들어가 줄 때 그 농도에 따라서 물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소금을 같이 마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단순히 소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소금과 미네랄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체는 바닷물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바닷물과 같은 미네랄 조성이 필요하고요. 그 미네랄이 있지만 또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나 화학적인 독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답을 9번 구운 죽염에서 찾았고요. 따뜻한 물에 죽염을 타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뜻한 소금물, 따소물이나 따뜻한 죽염물, 따죽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따소물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미네랄이 포함된 죽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소금물 마시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의 증상들에 대해서 그 원리와 소금물 마시기의 결과 등을 정리해서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송약사의 온전한 치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